3단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답형 그리고 객관식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별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별이 탄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주에 많이 있었던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스 구름이 생성이 되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마침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 온도는 1000만 켈빈이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의 일생 중 주계열 단계에 있는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쓰고 어떤 원소가 반응하여 어떤 원소로 바뀌는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수소가 반응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반응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성운을 이루는 기체의 주요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에 가장 많았던 수소와 헬륨을 중심으로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2번 가스 구름이 팽창하여 성운을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가스 구름이 밀도가 높은 중심을 기준으로 수축함으로써 성운이 형성이 되어지죠. 3번 성운이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 밀도가 점점 높아져 원시별이 형성된다.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원반 모양을 형성한다. 이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원시별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라고 했는데 초신성 폭발이 아니고요.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기초적인 힘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입니다. 6번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된다. 그렇습니다.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부터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며 우리는 이런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7번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한다. 이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의 탄생과 그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운, 원시별, 그리고 주계열성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밀도가 높은 곳이 수축하여 나가 탄생한다.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중심부가 되는 곳이 밀도가 높은 곳, 그래서 그곳에서 성운에 있는 수소와 헬륨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모여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죠. 니은 나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라고 했는데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맞습니다. 디귿 나가 수축하여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다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숫자놀이 장난치는 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0켈빈이 아니고 1000만 켈빈이죠. 그래서 디귿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다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별 또는 항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다 라고 했는데 질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도 많고 수명도 짧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올바른 선지가 되겠고요. 3번 별의 일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4번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크기가 커진다 그랬는데 크기가 항상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급격히 팽창하며 거성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5번 중력과 내부 압력이 달라 내부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중력과 내부 압력이 주계열성 상태일 동안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매우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된다는 것은 4개의 양성자가 2개의 양성자는 남고 2개의 중성자로 변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맞죠. 니은 중심부의 온도는 1억 켈빈이 아니고 1000만 켈빈 이상일 때만 일어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한 질량, 즉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한 질량 결손 에너지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중심부 온도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나게 되고요. 질량은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했을 때 A가 더 큽니다. A에서 B로 가면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고 그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디귿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만 일어난다 그랬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많은 별에서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리을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별은 수명이 다해 블랙홀이 된다. 아니죠.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팽창하게 되면서 거성이 됩니다. 적색거성 혹은 초거성이 되죠.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 계열성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A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중심부에서 발사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내부 압력으로부터 발생한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중력에 의한 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는 1만 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입니다. 2번 A는 중력이 아니라 내부 압력이죠. 3번 B의 원인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중력 때문입니다. 수소 핵융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A와 B는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일생 동안 주계열성 기간인 동안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5번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A가 B보다 커질 것이다 그랬는데 A가 내부 압력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의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 사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최대 철까지 가능합니다. 26번 철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 납, 그리고 수소, 우라늄 얘네들은 불가능하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26번 전 1번이긴 하지만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빅뱅 이후에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디귿 그리고 리을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생성되는 원소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우주 초기에 일어난 빅뱅 핵합성에서 일어나는 것은 헬륨이죠.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헬륨 이후부터 이제 탄소, 규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초신성 폭발에선 최대 우라늄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가에서 다에 주로 생성되는 원소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생성이 되냐면 탄소까지 만들어집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서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최대 철까지 생성이 되어지죠. 그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입니다. 서술형이긴 한데 단순한 문제니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기느냐? 초신성 폭발 때 생기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89번 문제입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주 계열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별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원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최대 탄소 정도까지밖에 생기지 못하는 반면에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의 경우에는 최대 철까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3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가벼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4번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5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 생기는 것이 맞고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선 철이 아니라 최대 탄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많은 원소를 방출한다 그랬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번도 오답입니다. 8번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있죠. 그래서 3번, 6번, 7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는 넘어가시고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수소를 써서 헬륨이 되었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헬륨이 탄소나 산소가 되었으므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소가 철이 되었으므로 규소 핵융합 반응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기억,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매우 큰 별 모두에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별 모두에서 일어나게 되죠. 니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나까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최대 탄소까지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한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디귿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이다 그랬는데 맞죠?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서 최고로 무거운 원소는 철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생성되는 규소 핵융합 반응의 내부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겠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입니다.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대부분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양성자의 전자가 끌려가 형성되었다.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 모든 별의 진화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모든 별들은 그 질량이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개시가 되겠죠. 다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은 빅뱅 때 핵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오답입니다. 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다 그랬는데 빠르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 더 짧죠. 별의 중심부에서는 철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철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따라서 옳게 설명한 것은 3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천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다면요. 기본적으로 원시별에서 출발을 해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고갈이 되게 되면 적색 거성이 되고요. 이후 수명을 다한 별은 행성상 성운 혹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입니다.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별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답입니다. 니은 진화 과정 중 주계열성 단계에 가장 오래 머무른다 라고 했는데 어떤 별이든 그렇습니다. 디귿 이 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아니라 탄소입니다. 리을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핵이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핵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고요. 바깥쪽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백색 외성 보시고요.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적색 거성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을 거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니까 기억은 정답이고요.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부가 팽창하여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디귿 A에서 B가 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생성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는 넘어가시고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주계열성이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그리고 중상저별과 블랙홀이 되는 것을 보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10배 이상 높은 별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예, 나의 중심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거성 상태의 중심에서는 생성이 되어질 수 없겠죠. 디귿 다에서 방출된 원소의 일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라는 별의 진화 과정 중 밀도가 가장 큰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밀도가 너무 커져서 중심부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빨아들임을 만들게 되는 게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운이 주기열성을 거쳐 초신성을 폭발을 하고 새로운 성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많은 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별은 가의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생성된다 그랬는데 가의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생성이 되어지겠죠. 니은 가에서 나가 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중심부에 밀집하게 되면서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디귿 근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초신성 폭발, 즉 다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리을 가에서 라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양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계열성이 되면 반드시 수소를 소모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행성상 성운과 백색의 성이 있으므로 지금 가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되겠고 B는 초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이후에 블랙홀이 생성되었으므로 C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이다 했는데 작습니다. 니은 A의 중심에서는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귿 B 중심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탄소 이후에도 철까지 핵융합 반응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을 C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 가와나의 진화 경로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가에서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을 지나므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높은 별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A는 초거성이 됩니다. 또한 B는 초신성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가 과정에 있겠습니다. 이은 1단계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에서는 항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귿 A의 중심에서는 철이 생성되고 B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죠? 초거성에선 최대 철까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최대 우라늄까지 생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중 어느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성상 성운의 그림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높은 별에서 일어납니다. 니은 중심부에 있는 것은 백색의 성이다 그랬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우주 공간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원소만 방출이 되어지죠.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가는 행성상 성운을 나는 초신성의 잔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높은 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가는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태양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맞겠죠. 4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우라늄까지 만들어졌죠. 5번 나의 중심에서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가는 주계열성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므로 나는 적색 거성 혹은 질량에 따라서 초거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작습니다. A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는 걸로 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되겠고, B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높은 별이 되겠습니다. 님, 별의 일상에서 가 단계는 나 단계보다 짧다 그랬는데 어떤 단계보다 가장 길게 되겠습니다. 디귿 B는 나 단계에서 철을 생성한다 라고 했는데 B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높은 별이기 때문에 철까지 생성이 되어집니다. 리을 A는 B보다 가와 나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다 라고 했는데 A가 질량이 더 작은 별이기 때문에 수명이 더 깁니다. 그러므로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이고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A는 수소가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중심부의 온도는 5800켈빈이 아니고 1000만 켈빈이 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의 양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 A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기체가 별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 매우 커지게 되며 적색 거성 상태가 되겠죠. A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 후 헬륨 핵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의 생성 과정을 모두 마친 두 별 가와나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에서는 헬륨 다음 핵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기억이 탄소가 되고 이건 태양과 비슷한 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높은 별이 되겠고, 중심부에 최종으로 생기는 핵은 철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철, 니은은 탄소이다 그랬는데 기억이 탄소, 니은이 철입니다. 2번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나가 더 큽니다. 3번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랬는데 나가 더 높습니다. 4번 태양은 점차 나와 같은 구조로 진화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가와 같은 구조에서 끝납니다. 5번 나에서 니은이 만들어지면 더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 수축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6번 나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니은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최대 우라늄까지 생성이 되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7번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가, 나와 같은 단계로 보낸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주계열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5번 그리고 6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입니다.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겠죠. 자, 핵융합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기 직전 또는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의 주요 성분은 수소, 니은의 주요 성분은 탄소이다. 그런데 니은의 주요 성분은 헬륨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오답입니다. 니은 기억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 표면이 붉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디귿 니은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나는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에 철이 생성된 것으로 봐서 질량이 10배 이상 큰 질량이 큰 별이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질량이 비슷한 별은 B의 경로로 진화한다 라고 했는데 C의 경로로 진화를 하게 되겠죠. 니은 나의 별이 태양 질량이 약 30배 이상이라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라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디귿 나는 C 경로의 적색 거성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별이다 라고 했는데 적색 거성에서는 볼 수가 없죠. 초거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현재와 적색 거성이 된 후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구성 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심부에 수소가 원래는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적색 거성이 된 후에는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는 핵에 수소가 고갈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표면 온도는 가가 더 높습니다. 니은 가에서 별에 있는 수소는 모두 핵융합 반응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중심 핵에 있는 수소만 사용을 하게 되고 모두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 나에서 별의 중심에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중심부에는 헬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